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입니다. 원래 5월 1일 날은 어린이날 기념해서 여러분들 그 체육대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앉아만 있지 말고요. 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자, 우선 그러면 어린이날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린이날이 어떻게 변해갔고 북한의 어린이날은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먹을 것부터 입을 것까지 자급자족했던 옛날 그 시절. 살아가기에 바쁜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 학교 돈으로 나가야 했던 어린이들. 7남매 8남매 줄줄이 낳아주던 부모님들은 자식 돌볼 여유가 없었고,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자연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게 고작이었다. 공부가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 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쓰러져가는 한자 학교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저 행복했는데, 학교를 찾아갈 수 없는 어린이들은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런 눈물겨운 삶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기가 있었으니 바로 어린이날을 탄생시킨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인 아동문화가 방정환 선생님, 3.1운동 이후 색동회를 늘리게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공모했고, 서울에서 첫 기념식을 거행하여 어린이날의 시초를 알렸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1936년 일제의 억압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되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끈질긴 조국 사람들은 성으로 해방의 기쁨을 마보하고 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기없이 맑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도전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의 기회를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다. 자, 그럼 어린이날 변천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변천사는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 어린이날은 어땠습니까? 어린이날의 변천사를 박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푸짐한 어린이 잔치가 알차게 베풀어졌습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1975년입니다. 당시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에서는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쁜 꽃과 동물로 장식한 도심 속 퍼레이드는 멋진 볼거리였습니다. 어린이는 나와 현재 앞날을 이어나갈 세 사람입니다. 모처럼 만에 시내 구경을 하고 나서 먹는 외식은 자장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뭐니뭐니 해도 과자 선물 세트였습니다. 생전 열차를 구경할 일이 없던 시골 섬마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중기 기관차가 선물로 전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큰 잔치! 컬러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린 80년대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오르거나 유명 야구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방청권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공원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몰렸고, 길을 잃지 않도록 어린이들에게 명찰을 달아주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9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아이들이 직접 재미있는 체험을 할 만한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돌도끼로 돼지고기를 잘라 직접 구워 먹는 선사시대 체험에서 서울 한복판 모토쇼 관람까지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해외여행이나 가족 캠핑이 인기를 끌고 선물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고급화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봤죠? 자, 이번엔 북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북한. 시간상 많이는 못 볼 것 같고요. 북한의 어린이날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북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 국제아동절입니다. 북한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북한 매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평양과 원산에서는 현대식 고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과 외관이 화려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고아원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북한 어린이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원산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북한에선 고아원을 육아원 또는 애육원이라고 부르죠. 육아원은 유치원 취학 전의 아이들, 애육원은 유치원에 다닐 나이 또래들의 고아들을 수용합니다. 원산시 곳곳에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버스를 이용해 새 고아원으로 들어섭니다. 우리 국회의장격인 최태국 의장이 축사를 하고 북한 정계의 실력자 최룡해 비서도 참석했네요. 이 많은 군인들은 고아원 건설에 참여한 일꾼들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고아원 시설을 한번 둘러볼까요? 원아들이 생활하는 놀이공간과 침실의 모습인데요. 북한의 일개 지방도시에 있는 육아시설이 맞나 싶습니다. 놀이공간 곳곳에 그려진 디즈니 캐릭터 찾으셨나요? 고무공이 가득 담긴 골프를 노는 아이들, 장난감 전기 자동차까지 있다고 TV는 선전합니다. 심지어 이 고아원에는 수영장까지 딸려있군요. 정말 친구도 주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기 키보다 큰 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한쪽 눈을 감은 채 적용용 소총을 겨누는 아이들 옆에서 정확한 사격 자세를 지도하는 선생님. 우리 아동시설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준공식 직전에 이곳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치하하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식판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곡식이 가득한 식량 창고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조선중앙TV가 보여주는 영상만 보면 정말 북한 어린이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참모습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이런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 전체 영양 실태를 말씀드렸는데 2012년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 역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세 이하 어린이 28%가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특히 28개월로 자, 여기까지 할 텐데요. 실제로 선전하는 거하고 북한이 실제로 그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을 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3분의 1이 영양 결핍이래요. 여러분들이 그 북한이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요. 북한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쌍하게 생활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